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회계학 시간입니다. 교재 79쪽에 유형자산의 재평가입니다. 유형자산의 재평가 나왔나요? 얘가 우리 시험에 14회 때 나왔고요. 초반에 뜸하다가 18회 때 나왔고 20회 때 나왔고 21회 때 나왔습니다. 중요하죠? 그죠? 국제회계 기준 도입하기 전까지는 재평가가 없었어요. 근데 국제회계 도입했는데 자, 두 가지가 있어요. 자, 하나는 뭐예요? 원가 평가. 원가로 평가해도 되고 재평가. 한마디로 말하면 시가, 공정가치로 평가. 둘 중 회사가 뭐 할 수 있어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해돼요?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재평가 모형이라고 했죠. 그죠? 그럼 원가 모형은 뭐야? 나 그냥 원가로 갈래. 계속 원가로 평가할래. 가도 돼요. 5년 전에 1억 주고 사왔어. 현재도 얼마야? 1억으로 평가하겠다. 공정가치가 변동하더라도 5년 전에 1억인데 현재도 얼마다? 1억. 계속 뭘로 가겠다? 원가로 갈래? 가도 돼요. 나 공정가치로 평가할래. 보고 기말에 공정가치로 평가할래. 해도 돼요. 됐나요? 그런데 보세요. 모든 유형자산 시가, 공정가치로 매년 평가하라. 굉장히 상당히 뭐예요? 부담이 돼요. 돈 들어요. 간평사들한테 다 저기 외주 줘야 돼요. 그죠? 누가 평가해요? 그 전문가들이 평가하겠죠. 그러면 상당히 그러니까 유형자산을 공정가치로 평가해라. 그러면 상당히 뭐가 돼요? 부담이 돼요. 야야야. 그렇게 하지 말고 주기적으로 평가해라. 어떻게 평가하라? 주기적으로 평가해라. 이렇게. 매년 하지 말고 주기적으로 평가해. 그러면 여기서 주기적은 어떻게 돼요? 3년에서 5년. 그죠? 매년 재평가는 유형자산도 있을 수 있겠지만 어때요? 상당히 부담이 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평가해. 매년 평가하면 틀려요. 매년 재평가한다 그러면 틀려요. 어떻게 평가해라? 주기적으로 평가해라. 3년에서 5년 다시 평가해요. 그래서 명칭을 공정가치 모형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재평가 모형이라는 명칭을 사용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투자부동산도 나오죠. 나중에 투자부동산은 공정가치 모형이라고 해요. 유형자산은 재평가 모형이라고 표현하고 투자부동산은 뭐라고 그래요? 공정가치 모형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왜 공정가치 모형이냐? 투자부동산은 매년 평가해야 돼요. 매년 평가돼야 돼요. 이해돼요? 그런 차이점이 있다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회계 처리 보시면 자 올랐어요. 기본 개념부터 살펴볼게요. 오른 뭐예요? 자본. 오른 뭐라고요? 자본이고 너는 뭐니? 자본으로 보내요. 재평가 잉여금. 재평가 잉여금은 어디에 살아요? 기타 포괄손익에 들어가겠죠. 오르면 뭐라고요? 자본. 그래서 재평가 잉여금 감옥으로 기타 포괄손익으로 인식하겠고요. 떨어지면 뭐예요? 비용. 오르면 자본. 떨어지면 비용. 그래서 그 비용 이름은 재평가 손실, 단기 비용으로 인식하겠고요. 그 다음에 수익. 그죠? 재평가 이익이라는 단기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그래서 유형자산 분류별로 동시에 재평가하라. 이렇게 기본 개념을 잡고 들어갑니다. 됐나요? 오케이. 자, 그 다음 한번 알아보면 사례를 한번 살펴볼게요. 장부금액이 100원이 유형자산이 공정가치가 120원으로 라고 한다면 재평가 이익 올랐나요? 재평가 이익은 20원으로 측정된다. 이때 재평가 이익 20원은 재평가 잉여금의 감옥으로 하여 자본 항목인 자본으로 보낸다고요. 자본 중에서 기타 포괄손익으로 보낸다고요. 그러나 만일 공정가치가 시도원가는 100원인데 70원이라고 한다면 이때 재평가 손실은 30원으로 측정되는데 이때 재평가 손실 30원은 뭘로 보낸다고요? 단기 손익으로 갈아요. 그러니까 오르면 자본으로 갈아요. 기타 포괄손익. 떨어지면 뭘로 가요? 비용. 단기 손익으로 갈아요. 이때 재평가 잉여금의 후속 처리는 어디로 대체한다? 이익 잉여금으로 꽂아 넣어야 돼요. 어디에 들어가요? 우리 시험에 재평가 잉여금은 이익여금으로 대체할 수 없다. 이렇게 시험이 나왔어요. 그래서 재평가 잉여금은 어디로 들어가요? 이익여금에 꽂아요. 아셨죠? 그래서 재평가 잉여금 이따 또 설명드릴게요. 어디로 꽂아요? 이익여금으로 대체한다. 일단
눈길 한번 주세요. 재평가 잉여금은 단기 손익 땅을 밟을 수가 없어요. 바로 어디로 꽂아버려요? 기타 포괄 손익을 팔아서 실현되면 단기 손익을 찍지 못해요. 단기 손익 땅을 밟을 수가 없어요. 왜? 단기 손익이 오염되니까, 앞에서 설명드렸죠? 단기 손익이 오염되니까 단기 손익 땅을 밟아 못 밟아? 못 밟고 어디로? 곧바로 어디에 꽂아버려요? 이익 잉여금으로 꽂아버려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단기 손익 땅을 밟아 못 밟아? 못 밟아. 못 밟고 어디로? 바로 이 실현됐으니까, 그죠? 팔아서 실현됐으니까 이익여금에 바로 꽂아버린다. 이렇게 해서 확인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림을 이런 로직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취득원가를 베이스로 합니다. 뭘 베이스로 해서? 취득원가를 베이스로 해서 오른 뭐예요? 자본이에요. 오른 뭐라고요? 자본이고요. 떨어지면 뭐예요? 비용인데, 비용이에요. 비용인데 전부 다 비용이 아니라 자본 잡힌 것만큼 자본에서 까요. 자본에서 빼줘요. 그리고 요 더 떨어진 거 뭐가 된다? 비용 이거죠. 그러면 이게 취득원가죠. 취득원가를 베이스로 해서 요 위에는 요 위에요. 요 위는 뭐가 되고요? 자본이 되는 거고요. 요 밑에는 뭐가 돼요? 비용이 돼요. 이렇게 돼요. 이해됐나요? 뭘 기준으로 해서요?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해서 취득원가를 베이스로 해서 요 윗단에는 자본이에요. 위에는 자본이야. 오케이. 자본이지. 떨어지면 비용이야. 요거를 취득원가를 베이스로 해서 위에는 윗단에는 자본, 아랫단에는 비용. 그래서 자, 오르면 뭐예요? 자본. 떨어지면 비용인데 자본 잡힌 것만큼 자본에서 자본에서 털고 나머지 요만큼만 뭐가 된다? 비용. 우리 시험은 요걸 물어보겠죠. 그죠? 그런데 우리 시험에 두 개, 타 시험, 공인중개사 감정평가 이런 것들이 나오겠죠. 얘는 뭐냐? 기타 포괄 손실이 되는 거죠. 얘는 뭐예요? 단기 손실이 되는 거죠. 단기 손실. 요만큼만 기타 포괄 손실. 왜? 기타 포괄 이익 잡았다가 자본이 떨어졌으니까 기타 포괄 손실이라는 자본이 감소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만큼 뭐예요? 비용, 단기 손실이죠. 그러면 총 포괄 손실은 얼마가 될까요? 이걸 두 개 더해서 총 포괄 손실. 시험에 어렵게 출제된다면 뭘 물어볼 수 있다는 거죠? 총 포괄 손실을 물어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됐나요? 오케이. 그러면 제가 마음이 착하니까, 마음이 착해요. 왜요? 여러분들 위해서 이렇게 혼자 골방에서 거품 물고 떠들고 있어요. 굉장히 힘들어요. 이게 말로 하는 게 현장 강의보다 3배로 정신적으로 힘들고 육체적으로 힘들어요. 자, 그럼 보세요. 자, 요거부터 설명드릴게요. 자, 취득원가가 얼마냐? 100원입니다. 이렇게 취득원가를 100원으로 해서 자, 올랐어요. 자, 오름 뭐냐? 오름은 얼마 됐냐면 120원 됐어요. 얼마 됐다고요? 120원 됐어요. 쭉 가다가 얼마가 됐느냐? 90원이 됐어요. 이렇게 되겠네. 됐나요? 오케이. 그러면 얘는 뭐냐? 오르면 자본의 증가가 되겠죠. 그죠? 떨어지면 비용인데 자본 잡힌 것만큼 자본에서 털고 그 밑단으로는 뭐가 돼요? 비용이 되겠죠. 이해돼요? 이거지. 그러면 우리 시험은 여태까지 이것만 물어보죠. 단기 손익에 미치는 영향, 얼마 주고 샀는데 100원 주고 샀는데 지금 얼마 됐어요? 90원 됐으니까 단기 손실은 얼마? 단기 손실은 10원. 이렇게 되겠지. 이해돼요? 100원 주고 샀거든. 올랐다가 떨어진 거지. 오르면 자본의 증가 플러스 20원. 자본에서 20원 까고요. 요 더 떨어진 것만 뭐가 된다? 요 더 떨어진 것만, 요 부분만 뭐가 돼요? 비용, 단기 손실이 되겠죠. 그러면 요 20원은 뭐냐? 얘는 기타 포괄 손실이지. 얼마? 20원. 이렇게 되겠죠. 이해돼요? 이거지. 그러니까 시험에 단기 손실은 얼마고? 그럼 얼마? 10원. 여기서 질문 들어갑니다. 총 포괄 손실은 얼마?
화이팅! 얼마? 총포괄 손실은 30원 이렇게 되겠지. 요게 두 개 더한 게 총포괄 손실이에요. 여기다 써줄까요? 총포괄 손실은 얼마? 30원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혹시 시험에 요거 단기 손실 그럼 요거 이게 단기 손실이야. 얘가 단기 손실이에요. 요게 단기 손실. 이건 뭐야? 기타 포괄 손실. 얘가 총 포괄 손실이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자 반응 속도가 빨리 와야 돼요. 단기 손실 그러면 허이 이거지. 그렇지 않아요? 단기 손실은 시작과 끝만 보는 거지. 100원 주고 샀거든. 지금 90원 됐거든. 10원 떨어졌거든. 단기 손실 10원 이렇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총 포괄 손실 그러면 이게 총이에요. 총 얼마 떨어졌어? 직전에 얼마? 120원. 지금 얼마 됐어? 여러분 120원 됐는데 120원 올랐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직전 연도에 X2년도 직전 연도에 장부에 얼마 꽂혀 있어요? 120원인데 지금 얼마 꽂혔어요? 90원. 얼마 떨어졌어요? 30원. 이게 총포괄 손실. 다만 이 총포괄 손실은 이건 뭐죠? 기타 포괄 손실. 얘는 뭐죠? 단기 손실. 기타 포괄 손실. 단기 손실. 총포괄 손실. 굿. 오케이. 됐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회계 처리가 어떻게 되느냐 볼까요? 회계 처리. 자 보세요. 혹시 회계 처리는 중요하지 않은데 엑셀년도 볼게요. 자 빨리 갈게요. 자 엑셀년도에 100원 주고 샀어요. 100원 주고 샀다. 100원 주고 샀다. 100원 주고 샀다. 그런데 엑셀년도 말에 얼마 됐어요? 120원. 얼마 올랐어요? 토지가 얼마? 20원 올랐죠. 오른 뭐가 되느냐? 재평가 잉여금이라는 자본이 증가되겠죠? 자본이 증가됩니다. 재평가 잉여금이라는 자본이 증가되겠고요. 자, 그러면 자 120원 장부에 꽂혀 있는데 지금 얼마 됐어요? 90원 됐으니까 토지가 얼마? 얼마 떨어졌어? 120원이 지금 얼마 됐어요? 90원, 30원. 이 붕괴 로직을 이해할 수 있어야 지문을 맞출 수 있어요. 그러면 자 보세요. 자본 잡혔나요? 그러면 자본 잡힌 것만큼 자본에서 털어요. 자본을 줄여줘요. 재평가 잉여금 얼마? 20원. 서로 상계시켜요. 퉁퉁 이렇게. 털어. 자본에 증가했니? 자본에서 빼. 오케이. 자본의 감소. 그러니까 재평가 잉여금이 있으면 자 재평가로 인해서 가치가 감소된 경우에 재평가 잉여금 있으면 우선 털고 나머지 얼마가 부족해요? 10원. 나머지 만큼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재평가 손실이라고 합니다. 됐나요? 그 내용이 81쪽에 나와 있어요. 81쪽 볼까요? 이거죠. 81쪽. 요 81쪽에 이겁니다. 오른쪽에. 볼까요? 장부금액이 커요. 있어봐. 자, 보세요. 자산의 장부금액 재평가로 인하여 감소된 경우, 떨어졌다는 얘기죠. 이렇게. 감소된 경우에 단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여기. 떨어지면 비용. 그러나 그 자산에 대한 재평가 잉여금 잔액이 있다면, 재평가 잉여금의 잔액이 있다면 그 금액을 한도로 재평가 감소액을 기타 포괄 손익으로 인식한다. 그러니까 자본에서 우선 상계해 이거지. 재평가 잉여금 우선 상계하고 재평가 감소 발생 당시 재평가 잉여금이 있다면 먼저 상계한다. 먼저 그러니까 자산 감소했어. 재평가 잉여금 털고 나머지만큼만 재평가 손실. 이해됐나요? 오케이. 다시 앞으로 갈게요. 자, 두 번째 그림 갑니다. 자, 첫 번째 그림은 올라갔다 떨어졌나요? 둘 중에 하나죠. 올랐다가 손으로 하셔야 돼요. 올랐으면 자본 떨어지면 비용인데 입으로 시인해봐요. 자, 시작. 오르면 자본, 떨어지면 비용인데 자본 잡힌 것만큼 자본에서 털고 더 떨어진 것만 비용 이렇게 되고요. 자, 두 번째 그림입니다. 자, 취득원가를 베이스로 해서 떨어지면 뭐예요? 비용. 떨어지면 뭐예요? 비용 쭉 가다가 올라갔어요. 그러면 이때 비용 잡힌 것만큼 X1년도 비용 잡힌 것만큼 X2년도에 비용 잡힌 것만큼 뭐 떨어라?
뭐 잡아라? 수익 이거죠. 요만큼만 수익이에요. 응? 요만큼만 수익 이거지. 아이 글씨가 왜 안 먹니? 수익이에요. 이해 가시죠? 뿅! 오르면 자본인데 수익 이거지. 그러니까 비용 잡힌 것만큼 뭐 잡아줘요? 수익. 그리고 이딴에는 뭐예요? 자본. 그러니까 치도원가를 베이스로 해서 이 치도원가를 베이스로 해서 밑단에는 당기손익, 비용, 수익 요 부분만큼 올라간 것만큼은 뭐가 돼요? 자본의 증가가 되겠죠. 됐나요? 오케이. 그러면 자 그림을 한번 그려서 보겠습니다. 보세요. 자 치도원가를 베이스로 해서 치도원가가 얼마냐? 1,100원입니다. 자, 70원 됐어요. 그럼 뭐예요? 이렇게 돼서 120원 됐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치도원가를 베이스로 해서 70원 됐다가 지금 슬프죠? 망했네. 근데 기사회생으로 120원 됐어요. 그러면 정체를 써줘볼까요? 요거 뭐죠? 비용. 비용 떨어진 것만큼. 이건 뭐다? 수익. 우리는 여태까지 이것만 물어봤죠. 얼마? 30원. 비용 잡힌 것만큼 수익 잡고 땡큐. 땡큐. 요건 뭐다? 자본이다. 자본의 증가 20원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우리 시험에 물어보는 건 얘를 물어보겠죠. 요거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 수익이니까 당기순이익은 30원 증가해 이거죠. 그죠? 토지가 나오면 문제가 쉬운 거예요. 여태까지 우리는 토지에 대한 재평가만 나왔어. 왜 쉬워요? 감가상각이 아니잖아요. 비상각 자산이잖아요. 그래서 쉬운 거죠. 그러면 회계 처리 볼까요? 자, X1년도 말, X2년도 말에 보면 볼까요? 토지가 100원 주고 샀는데 지금 얼마 됐다? 70원. 얼마 떨어졌다? 30원이 떨어졌죠? 오케이. 분개는 안 해도 돼요. 근데 이해를 하셔야 되니까 토지 30원. 떨어졌으니까 뭐래요? 비용. 재평가 손실. 30 비용. 너 정체는 뭐니? 나는 비용이에요. 이렇게 되겠죠? 나는 비용이에요. 오케이. 그런데 지금 70원이 얼마 올랐어? 120원 얼마 올랐어? 그러면 70원이 얼마 올랐어요? 그러면 토지라는 자산이 증가되겠지? 50. 그죠? 오르면 자본인데 전부 다 자본이 아니라 그러면 X년도에 재평가 손실 이미 당기손익에 반영했죠. 비용수익은 당기손익을 계산하고 생을 마감하잖아요. 그러면 X년도에서 비용을 취소할 수 있나요? 비용에서 깐다? 안 돼. 비용에서 까? 아니 이렇게 비용 잡힌 것만큼 뭐 잡아줘요? 수익. 재평가 이익이라는 수익으로 처리하겠죠. 30. 얼마가 비니? 20원. 20원만큼은 뭐가 되겠니? 재평가 잉여금. 뭐가 된다? 재평가 잉여금. 됐나요? 오케이. 그 내용이 자 다시 떨어진 뭐라고요? 비용. 오르면 자본인데 비용 잡힌 거 포함 수익 그리고 위에는 자본.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재평가 금액이 커요. 장부 금액은 보세요. 장부 금액이 70원인데 재평가 금액은 120원. 커요. 그럼 보자. 증가된 경우 자산의 장부 금액이 재평가로 인하여 증가된 거에는 그 증가액은 뭘로 인식한다? 기타 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그죠? 재평가 잉여금 감옥으로 자본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에 가산한다. 그러나 동일한 자산에 대하여 이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재평가 감소액이 있다면 즉 재평가 손실이 있다면 그 금액을 한도로 재평가 증가액만큼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무슨 말이냐? 비용 잡힌 것만큼 수익을 잡는다. 이해되죠? 나머지가 재평가 잉여금 이렇게 되겠습니다. 중요해요. 자 이렇게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81쪽에 갑니다. 아까 요거 설명드렸고요. 자 이제 재평가 모형 처리가 나왔는데 여러분 쉽게 나오면 토지에 대한 재평가가 나올 수 있겠죠.
그러나 어렵게 나오면 건물에 대한 재평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재평가와는 토지에 대한 평가가 되는 거고, 두 번째는 감가상각하는 특징이 있는 건물은 감가상각하는 특징이 있잖아요. 그죠? 이때 감가상각하는 건물에 대한 재평가 모형을 살펴보면 보세요. 결론은 비례법이 있고 뭐가 있어요? 순회법 중에서 하나 뭐 할 수 있어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야야야, 비례법으로 하든 순회법으로 하든 둘 중에 하나 뭐해? 선택해. 그런데 우리 시험은 한 번도 출제되지 않았지만 타 시험에서는 무슨 법으로 시험에 출제된다? 비례법이 출제됩니다. 볼까요? 재평가 후에 자산의 장부매, 이 지문이 뜰 거예요. 지문이 재평가 후에 자산의 장부매의 재평가 금액과 1차도로 감가상각 누계액과 취득원가를 어떻게? 비례적으로 수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자, 그러면 비례법을 소개하겠습니다. 비례법 넘어갑니다. 비례법 나오죠. 자, 재평가 모시 감가상각 누계액의 처리 나왔는데 볼까요? 비례법만 소개하죠. 취득원가, 재평가 전에 취득원가가 100원이고요. 자, 5년 쓸 거야. 100원 주고 샀어. 5년. 그러면 1년에 20씩 가치계수 함수되죠? 야, 2년 지났어. 감가상각 누계액 40. 그러면 재평가 금액이 얼마죠? 60이 되죠. 그런데 보고기 말에 공정가치가 얼마냐? 120이죠. 더블 됐네. 더블. 그러면 재평가 비율이 몇 배 됐어요? 2배 됐죠. 왜? 120 나누기 72. 120 나누기 72. 그럼 2배 됐죠. 그럼 이때 취득원가와 감가상각 누계액을 2배씩 높여줘요. 2 곱하기 2 더블 40의 더블 80 이렇게. 맞아요? 그러니까 재평가 금액이 장부매과 재평가액이 장부매과 일치하도록 취득원가와 감가상각 누계액을 비례적으로 수정하는 방법이다. 다시 가볼까? 다시. 장부금액이 재평가 금액이 일치하도록. 그러면 재평가 후에 장부금액이 재평가 금액과 일치 어디로 갔니? 일치하도록 감가상각 누계액과 취득원가를 비례적으로 수정하는 방법이다. 어렵다. 예를 들어볼게요. 자, 어렵게 나오면 건물에 대한 재평가예요. 뭐에 대한 재평가? 건물에 대한 재평가 볼게요. 건물의 재평가입니다. 여기는 재평가 전이고요. 재평가 후죠. 예를 들어 봅니다. 취득원가가 나오겠고요. 여기서 감가상각 누계를 빼면 찍으시면 뭐가 나오죠? 장부금액이 나오겠죠. 똑같이 예를 들어가 볼게요. 취득원가는 100원 이렇게. 감가상각 누계액이 40원. 장부가 60원이죠. 근데 여기는 더블 된 거잖아요. 더블. 그러니까 더블씩 취득원가와 감가상각 누계액을 비례적으로 2배씩 높여줬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재평가 금액이 얼마냐? 72원입니다. 72원. 그러면 지금 올랐나요? 올랐죠. 그러면 요 차이가 얼마냐? 12원 올랐나요? 그죠? 재평가 전에 장부가 얼마인데요? 60. 지금 재평가 금액이 얼마예요? 72. 얼마 올랐어요? 12원만큼이 재평가 잉여금 되겠죠. 재평가 잉여금. 그러면 자, 만약에 시험에 재평가 잉여금은 얼마니? 자, 레벨 1. 재평가 잉여금은 얼마니? 그럼 얼마? 12원. 이게 재평가 잉여금이죠. 자, 두 번째 물어봅니다. 레벨 2. 그러면 재평가 후에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감가상각 누계는 얼마? 얼마? 대답 좀 해보셔. 자, 눈 뜨셔요.
눈 뜨셔. 얼마? 바로 나와야지. 얼마? 48원. 오케이.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왜요? 자, 보세요. 48원이 나오면 60원이 얼마 됐냐면 72원 됐죠. 그러면 72원 나누기 60, 그러면 1.2가 나와요. 20% 올랐잖아요. 왜? 60원에 20% 올랐으면 12원 올랐으니까 72죠. 그러면 72 나누기 60이면 재평가 비율이 1.2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재평가 비율만큼 취득원가와 감가상각 누계액을 1.2씩 높여주는 거예요. 1.2, 1.2. 그러면 100원에 1점이면 120 되겠죠. 40원에 1점이면 48 되겠죠. 따라서 120에서 48 빼니까 얼마 남아? 72원 나오겠지. 됐나요? 오케이. 두 번째 질문 들어갑니다.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감가상각 누계는 얼마인가요? 재무상태 표시되는 감가상각 누계는 40원이 얼마 있었어? 얼마 됐어? 48원. 그러면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감가상각 누계는 얼마? 48원 되겠지. 48. 오케이. 됐나요? 오케이. 세 번째 질문 들어갑니다. 레벨 3. 감가상각 누계액이 얼마나 재평가 전보다 증가했나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재평가로 인해서 재평가 전보다 감가상각 누계액이 얼마나 증가했나요? 그럼 얼마? 80. 정답은 80입니다. 그죠? 재평가 전에 40이 있었잖아요. 근데 얼마예요? 48. 얼마 증가했어요? 80이 아니라 8원이 증가됐겠지. 이해돼요? 오케이. 자, 그 다음. 자, 이거는 뭐예요? 올라갔을 때 얘기죠. 자, 문제 바꿉니다. 문제 바꿔요. 자, 재평가자 장부가 60인데 떨어졌어요. 얼마 됐느냐? 48원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48. 그래, 48. 그러면 떨어지면 비용인가요? 뭐예요? 재평가 손실 얼마? 그러면 12원. 오케이. 너의 정체는 뭐니? 나는 비용이에요. 떨어지면 뭐예요? 비용으로 가래요. 재평가 손실 비용입니다. 그러면 자, 볼까요? 재무상태표에 표시해야 될 감가상각 누계는 얼마일까요? 응? 얼마? 32원. 대화 돼요? 지금 우리? 혼자 하나요? 같이 하고 있나요? 혼자 대화 돼요? 왜? 지금 60원이 얼마 됐어요? 48원 됐으니까 재평가 비율 찾아볼까요? 48 나누기 60. 48 나누기 60이면 0.8, 20% 떨어졌잖아. 그렇잖아요. 60원에 20% 떨어졌으니까 120원 떨어졌지. 아니 60원, 아니 숫자가 너무 적으니까 60원에 20% 떨어지면 12원 떨어졌지. 그러니까 48 된 거잖아. 그죠? 0.8 된 거잖아. 80%. 그러면 이때 취득원가와 감가상각 누계액을 0.8씩 떨어뜨리는 거야. 0.8, 0.8. 곱하기 0.8, 곱하기 0.8 이렇게. 왜? 0.8 됐잖아요. 48 나누기 60이니까. 그러면 100원에 0.8이면 80. 40원에 0.8이면 32. 그럼 80에서 31을 빼니까 장부는 얼마? 48. 됐나요? 여기서 질문 들어갑니다. 자, 재평가로 인해서 여기 보셔, 여기. 빠샤. 자, 여기서 질문 들어갑니다. 재평가로 인해서 감가상각 누계액이 다시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감가상각 누계액은 얼마? 32가 맞죠. 문제 잘 보셔야 돼요. 재무상에 표시되는 감가상각 누계는 30인데 감가상각 누계액이 얼마나 감액됐나요? 응? 자,
대답 좀 하셔봐. 재무 상태 지금 혼자 떠들고 있어 지금. 감가상각 누계액이 얼마나 감액됐나요? 재평가 전보다 얼마 있었는데? 띠리링 40 있었는데 지금 얼마야? 32원. 얼마가 감액됐나요? 8원. 답은 8원이지. 그죠? 8원 줄었어. 왜? 20% 줄었네. 그래서 40에 0.8이니까 30이니까 얼마가 재평가 전보다 40이 있었는데 재평가 후 감가상각 누계액이 32원이니까 감가상각 누계액이 얼마나 감액되셨나요? 8.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겠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자 이제 일단 여기까지 할까요? 제가 좀 잠시 말이 안 나와서 너무 힘들어서 잠시 쉬었다가 물 한 잔 먹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아셨죠? 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